안녕하세요. 마케팅 팀 프로젝트의 마켓컬리 마케팅 분석을 맡은 디조 융합경영학과 김민준, 김은영, 박지민, 신현지, 이연수, 전지영, 홍수빈입니다. 저희는 기업 소개, 선정 이유, 특징, 시장 상황 분석, 차별점, 성장 요인, 느낀 점, 마케팅 분석, 시사점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마켓컬리는 2015년 유기농 신선식품 전문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더 파머스로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식문화라는 뜻의 컬리나리에 유래한 컬리로 이름을 변경하여 고객으로서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을 많이 팔려야 마땅한지를 고민하며 고객들에게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매출 1조를 돌파하며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까지 지속 성장 중인 기업입니다. 배우 전지현의 마트와 작별하고 새벽배송, 새벽배송은 마켓컬리라는 멘트의 광고를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지도 조사에서 93%의 사람들이 마켓컬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마켓컬리는 만들어진 지 7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런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마케팅 전략이 무엇일지 궁금하였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켓컬리의 특징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 및 풀코드 체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온라인 푸드마켓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40대 주부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20대 여성들이 주 타겟층이며 높은 제품 퀄리티와 환경을 생각하는 올페이퍼 챌린지, 컬리박스 등의 친환경 패키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배송을 추구하고 있음을 SNS와 미디어를 통해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전지현, 배우 박서준을 모델로 톱스타 광고를 통해 인지도 상승 및 어떤 회사도 쓰지 않았던 보라색 컬러를 대표 컬러로 사용하며 고급스러운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속해 있는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은 과거 소비자들이 식품의 신선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형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행으로 온라인 시장에 집중되며 비중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새벽 배송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아져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쿠팡, SSG, 롯데그룹 등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벽 배송 경쟁 대열에 참여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의 신선식품 시장 진출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에는 시장 성장률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마켓컬리를 포함하여 2019년부터 3년간 온라인 식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 3개 업체의 매출액 증가 기준을 바탕으로 시장 성장률을 계산하였을 때 34%의 시장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시장 성장률과 대략적으로 구한 3개 업체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BCG 매트릭스 분석에 따르면 SSG는 높은 시장 성장률과 점유율로 스타 위치에 해당되고 오아시스 마켓은 높은 시장 점유율과 높지 않는 성장률로 퀘스천 마크에 해당합니다. 마켓컬리는 약 34%의 점유율을 보여주며 스타와 퀘스천 마크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산업 수명 주기의 도입기와 성장기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 금액을 유치하고 사업을 확대하며 스타로의 이동을 위해 경쟁력 없는 사업 단위를 처분하는 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켓컬리는 업계 최초 새벽 배송으로 원조 제품과 서비스가 대중들에게 더 익숙하고 후발주자보다 더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주며 상품 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전체 유통 과정을 냉장 상태로 유지하는 풀콜드 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상품위원회를 통해 70여가지의 기준으로 상품을 검토 및 검수하며 품질 유지에 힘을 쓰고 깔끔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상품을 큐레이팅하였습니다.
유명 맛집 밀키트나 콜라보 상품을 컬리올리 상품으로 독점 판매하고 백화점 식품관을 연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 수입 식품에 포커싱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따라서 마켓컬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타사처럼 택배사와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닌 자체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 과정을 직접 관리하였고, 기존 품질에 기대하지 않는 유통업자들의 저관여 제품이 아닌 자체적으로 유통 과정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건강한 식재료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기존 관념의 틀을 깨는 브랜드로 위상을 높임으로써 지금까지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마켓컬리를 사용해보고 난 후에 느낀 장단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마트에서 쇼핑 후 들고 오기 버거운 상품들을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샛별 배송 서비스와 퀄리티가 높거나 유명한 식당과 콜라보한 퀄리온리 제품과 외국 식료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뽑혔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포장지를 활용하여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으며 꼼꼼하게 상품 정보를 제공해 주어 고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제품의 가격이 높다는 점과 한 번의 주문이었지만 택배 박스가 여러 개로 나뉘어 오는 과대 포장의 문제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의 기준이 4만 원으로 다소 높아 과소비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뽑혔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마켓컬리가 어떤 기업인지 또 실제 사용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고, 지금부터는 마켓컬리의 STP 전략과 수압 분석, 4P, 그 외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STP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켓컬리는 지리적, 인구 통계학적 고객 특성을 바탕으로 연령, 가구 구조, 지역, 직업, 구매 결정 요인을 다음과 같이 20대에서 40대 중후반, 인원수에 따른 가구 형태, 수도권 지역, 바쁜 현대인에 맞춰 시장을 분류하였습니다. 그중 목표 시장 선정 과정에서 시간 비용이 높은 소비자나 간편한 인터넷 쇼핑의 선호도가 높은 2030,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웰빙에 대한 고품질 식품 선호도가 높은 주부들을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고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벽 배송 시스템과 풀콜드 체인 시스템을 통해 차별적 온라인 마켓으로 구축해냈고, 최상의 품질을 통해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판매하는 프리미엄 푸드마켓의 이미지를 만들었으며, 에코박스 프로젝트를 실천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브랜드로 포지셔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압 분석입니다. 먼저 스트렝스 강점입니다. 2015년 업계 최초로 새벽 배송 시스템을 도입한 것뿐만 아니라 신선식품에 최적화된 풀콜드 체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신선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식료품의 새벽 배송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였다는 점은 기업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입지를 다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송 상자부터 테이프까지 모두 친환경 포장 재질인 종이 재질로 만드는 올페이퍼 챌린지를 통해 배송 이후 가정에서의 분리수거까지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중시하는 MZ세대를 공략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이커머스 쇼핑몰과 다르게 다양한 상품군이 있어 많이 접해보지 못한 상품들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으로 위크닉스 약점입니다. 샛별 배송 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적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모든 포장재를 전환하였지만 신선 상품이 주력 상품이다 보니 이중 포장 방법으로 인해 과대 포장이 불가피하고 소량 주문이 접수되면 많은 포장 비용이 들게 됩니다. 더불어 새벽 배송 특성상 야간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1.5배가량 더 들고 매일 주문 건수를 토대로 필요 인력을 계산하는데 일용직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연장 근무가 잦은 점 등 수요에 비해 부족한 물류 인프라로 잦은 오배송과 제품의 품절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상품 변질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어퍼튜니티 기회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여성 경제 참여율과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소분화된 상품이나 간편식,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여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행으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배송이라는 유통망이 자리 잡게 되어 마켓컬리 매출 증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렛 위협입니다. 마켓컬리의 최대 위협은 유통 대기업들의 시장 진입입니다. 최초로 새벽 배송이 시장을 열고 시장에 진입하였지만 SSG, 쿠팡프레시 등 거대 기업들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마켓컬리만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어 더 많은 차별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등 까다로운 법의 규제로 인해 소규모의 유명 맛집이 식품 제조 허가 등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P를 통한 마케팅 분석입니다. 먼저 프로덕트 제품 부문입니다. 마켓컬리는 단순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컬리스 레시피라는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한 일부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레시피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갔으며 쉽게 구할 수 없는 향신료와 외국 음식 제품 등을 판매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선식품 품질을 위해 오전에 수확 후 다음날 새벽에 배송하고 원재료명,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 판매원, 보관 주의사항 등 세세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상품의 각각의 스토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스 유통 부문입니다. 샛별 배송 등의 배송 정책을 위해 직접 자회사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업계 최초로 식품 전용 냉동냉장 창고를 사용하며 빠르고 신선한 유통 환경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급사로부터 상품 구매를 결정하고 매입 검수하여 물류센터에 입고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마케팅과 세일즈 관련 비용을 마켓컬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유통을 목표로 생산자들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라이스 가격 부문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빅데이터 등의 자료를 통해 사전에 판매 수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로부터 미리 물건을 매입하여 생산자에게는 상품 품질 유지 및 안정적인 공급을 도와주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백화점의 식품 코너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며 최선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모션입니다. 마켓컬리는 최근 7주년 프로모션 행사를 크게 진행하였고 첫 주문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선정된 몇 가지 상품 중에 하나를 1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구매가 완료되면 깜짝 쿠폰을 제공하는 등 재구매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특가전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신규 고객 유치와 충성 고객 로깅 전략을 통해 꾸준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SNS를 활용하여 마켓컬리 포장 박스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며 적립금 2,000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통제할 수 있는 4P를 통해 충성 고객 확보에 집중하는 이유는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장기 고객이 실제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고객들의 구매가 2년 안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게 해줄 정도의 수준임이 증명되었고 재구매율이 평균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 분석들 이외에도 마켓컬리만의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초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을 때 스타 마케팅을 통해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 전지현을 모델로 하여 브랜드 이름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 PI 마케팅을 통해 대표가 직접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브랜드의 히스토리와 가치관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더욱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컬리와 타사의 서비스를 비교하는 비교 마케팅 방법을 통해 도발적인 문구로 최초 새벽 배송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며 마켓컬리의 장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분석을 통해 살펴본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1인 가구와 주부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필수 어플로 자리를 잡았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경쟁 과열 속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이며 마케팅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보 및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마켓컬리가 내놓은 상품은 믿고 쓸 수 있다는 평가를 보이며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래액이 증가하며 기업 가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노력들 덕분에 이커머스 기업 최초로 한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어 마켓컬리는 앞으로도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D조의 마켓컬리 마케팅 분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